친구들 안녕. 좋아,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민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야. 그 중에 특히 영국혁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은 총 4차시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타트를 영국부터 끊겠습니다. 영국혁명은 뒤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청교도 혁명이랑 명예혁명을 합쳐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쭉 배우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봉건에서 시작해서 이제 절대 왕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에서 국민국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랑 비슷한 형태의 국민국가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넘어가는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었던 거를 지난 시간에 3가지를 공부를 했었지. 그게 바로 과학혁명, 사람들의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이런 사고, 그 다음 사회계약설, 권력은 어디서 왔는가? 아,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사회가, 국가가 유지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회계약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자유,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 이런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많이 널리 퍼뜨리겠다는 사상, 그런 계몽사상, 이런 3가지가 그걸 이렇게 밑에서 쫙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가, 국가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딱 낀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딱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니 그것이 바로 시민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시민혁명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기존의 절대자였던 왕이 갖고 있던 권력을 다수의 시민, 다수의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민혁명이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혁명이 있었어.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시민혁명으로 유명한 나라를 보통 3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여기서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인데 우리는 영국, 미국을 1시간씩 그리고 프랑스를 2시간 공부를 해서 총 4시간 시민혁명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국혁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혁명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총 2단계의 혁명입니다. 앞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한번 일어났고 그 뒤에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청교도 혁명 먼저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청교도 혁명 하면은 청교도가 혁명을 일으킨 거라고는 알겠는데 청교도가 뭔지 모르잖아. 여러분 청교도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을 해주자면 청교도는 영국에 살고 있는 칼뱅파 신교를 믿는 애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또 칼뱅파가 뭔지 모른다고? 좋습니다. 괜찮아. 그걸 위해 선생님이 다 복습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좀 천천히 출발을 합시다. 자, 칼뱅파 중에 영국에 사는 애가 청교도야. 그럼 칼뱅파가 뭔지 봅시다. 자, 우리가 크리스트교, 예수부터 시작되는 크리스트교가 처음에 딱 나왔는데 로마에선 크리스트교가 2개로 갈라졌습니다. 성상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기준으로 갈려서 성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쪽에 이제 정교회가 되었고 성상숭배를 해도 됩니다. 게르만족한테 전파하려면 성상숭배 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애들이 서유럽에 있었고 걔네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교, 그 다음에 성당, 천주교 얘네가 이제 로마 가톨릭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은 큰 힘을 거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카노사의 굴욕 이런 것도 기억나지? 그래서 황제랑 거의 맞짱을 뜰 정도로 권력이 셌던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로마 가톨릭이 상당히 변질되었고 이거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고자 새롭게 그 크리스트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니 그 사건을 종교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반박문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스위스에서는 예정설로 유명한 칼뱅이 등장했습니다. 왜?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선행이나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정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자신이 이혼을 하고자 해서 헨리 8세가 기존의 이혼을 금지하는 가톨릭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국의 교회의 대장은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다 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를 세웠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크리스트교긴 크리스트교인데 옛날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뉴 버전의 크리스트교다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신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많은 신교 중에 스위스의 칼뱅의 교리를 따르는 칼뱅파 신교,
그리고 그 칼뱅파 신교들 중에도 영국에 살고 있는 칼뱅파 신교를 우리가 청교도라고 불렀었고, 이 청교도들이 메인이 되어서 일으킨 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지?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배경으로 넘어가자면은, 자, 당시에 영국 상황, 중세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영주에 성이 있고 농노들이 영주 아래서 이제 예속되어 가지고 영주의 땅을 경작하는 모습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16에서 17세기로 오게 되면 상황이 바뀌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 중세가 무너지고 이제 붕괴되고 막 도시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 기억날 겁니다. 장원제가 붕괴하고 도시와 상공업이 성장한다. 이런 것들 공부했을 겁니다. 왜 흑사병 같은 거 기억나지? 흑사병 같은 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되게 되고 결국엔 장원제가 붕괴되게 됐다. 그런 얘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옛날에 배운 내용이랑. 장원제가 붕괴되게 되면서 기존에는 영주의 땅에 예속되어 있던 농민들이 아니라 슬슬 자신의 땅을 갖게 되는 자영 농민층이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땅을 갖고 있는 지주층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국 역사에서 이렇게 자신의 땅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성장한 그런 지주계층, 그러한 농민계층을 독특하게 뭐라고 부르냐? 젠틀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농민이긴 농민이야. 근데 기존의 농노랑 달라. 자기 땅을 갖고 있고 그냥 땅도 아니라 조금 잘 나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젠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젠틀이, 젠틀맨, 그지? 젠틀맨의 어원이 젠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한 농민은 아니야, 그지? 농민들이 계층이 많겠잖아, 그지? 그냥 좀 잘 나가는 농민이었다. 자, 반면에 이건 농촌의 이야기였다면은 도시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도시에서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해. 기존에는 막 장원 이랬는데 영국에도 막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럼 그 도시에는 농민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겠지, 그지? 근데 이 시민들은 상인이랑 제조업자로서 다양한 그런 농업 이외의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일 거야. 사회적인 계층이 올라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 시민들이에요, 시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6에서 17세기에 영국에 등장했던 젠틀이랑 시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계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의회에 다수 진출을 했고 이 사람들 중에 청교도가 매우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것이 바로 영국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어 나간 두 개의 세력을 공부한 거야. 하나는 젠틀이, 하나는 시민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젠틀이는 농민입니다. 시민은 도시 사는 사람이고. 자, 근데 이렇게 사회는 변화가고 있었는데 정치는 변하지가 않았어.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의회, 사람들의 대표, 국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청교도도 막 박해했어. 청교도가 이미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영국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다 박해하고 자기 맘대로 정치를 한 거야. 왕의 권한은 신이 내려줬다. 왕권 신수설을 막 미친듯이 좋아하는 사람이 제임스 1세였어. 심지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왕권 신수설에 대한 책을 직접 쓸 정도로 아주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던 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청교도 당연히 억압하고 영국 국교에만 너무 막 밀어줬던 왕이 제임스 1세였습니다.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었던 찰스 1세 역시 마찬가지야. 청교도를 차별하고 영국 국교에만 강제로 믿게 했으며 자의적으로 세금을 마음대로 걷었어. 지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절대 왕정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지. 결국에 영국의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멈춰! 라고 얘기하면서 태클을 걸 수밖에 없었지. 그때 영국 의회가 제출했던 문서가 아주 재밌는데, 그 문서가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구금은 이제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못 도망가게 이렇게 신병을 확보하는 거야. 못 도망가, 잡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체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왕이 결국에 지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를 누가 태클 건다? 의회가 태클 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1세는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당시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나 봐.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아니겠나 봐.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견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집에 가! 의회 필요 없어! 정치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영국에서는 의회가 소집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1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찰스 1세조차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의회를 소집해. 그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이렇게 땅이 크잖아, 그지 얘들아? 그런데 당시에는 영국이 이렇게 완전하게 한 개로 병합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데이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와 전쟁하기 위해서 찰스 1세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세금을 걷으려면 법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게 제일 깔끔하단 말이야. 그렇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해서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세금을 걷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의회를 다시 소집했어. 찰스 1세의 생각은 의회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거지. 하지만 의회가 이거를 그냥 찰스 1세 맘대로 해줬을까? 야, 니 10년 넘게 11년 동안이나 의회를 소집 안 하더니 이제 기껏 의회 소집해서 하는 말이 전쟁해야 되니까 돈 걷으라고? 우리가 네 부하냐? 뭐 이렇게 나왔었겠지, 의회에서는. 그지? 그러면서 의회에서 소집을 했더니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각종 세금들 반대한다, 그리고 왕의 정치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 세력인 의회파로 영국이 갈리게 되고 이 둘의 대립이 커지게 되는 거지. 결국에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영국이 반으로 갈려져서 싸우는 거야. 무려 8년간의 엄청나게 지질한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전쟁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 왕당파에 맞서 의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크롬웰을 이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크롬웰이 젠트리들을 이끌고 이제 의회파의 대장이 돼서 왕당파와 싸웠고, 결국에 8년간의 전쟁 끝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1세를 처형시켜버리게 됩니다. 전제정치라던 찰스 1세를 처형시켜버리고 왕이 없는 정치인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자, 찰스 1세의 몸이 여기 있고 머리가 여기 있네, 그지? 이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쓰러졌나봐. 자,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찰스 1세가 없어지고 이제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인 영국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롬웰은 그 중에 정치를 이끌어 나갔어. 하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크롬웰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일단 왕당파들이 바다 건너의 아일랜드로 도망갑니다. 이 아일랜드 점령합니다, 크롬웰이. 그 다음에 영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던 항해법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항해법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영국이랑 만약에 무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영국의 배만 사용해야 돼. 프랑스가 영국에 무엇을 팔고 싶어도 프랑스 배가 가는 건 안 돼. 영국 배를 불러서 영국 배가 왔다가 가야 돼. 네덜란드가 만약에 영국의 식민지랑 무역을 하고 싶어, 바다 건너에 거기까지 갈 때 네덜란드 배가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영국 국적의 배만 가야 돼. 그러면 이러한 무역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운송비나 이런 막대한 이득을 전부 다 누가 차지한다? 영국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해법이야.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등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롬웰 정치의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이 크롬웰이 자기 스스로 독재 정치에 빠지게 되는 거야. 자, 크롬웰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의회파를 이끌고 왕이랑 싸웠던 인물이었어.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크롬웰이 결국에 지가 권력을 잡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엄격한 청교도 종교 윤리를 막 강요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는 되게 청교도를 열심히 믿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마다 종교를 믿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까지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막 너무 법칙적으로 막 강요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살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기껏 몰아내고 우리가 공화정을 세웠는데 공화정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크롬웰은 너무 독재자야. 이런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결국에 크롬웰이 사망하고 나서 영국에서는 다시 안 되겠다. 공화정 아니야. 공화정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다시 왕정 부활시켜. 라고 해서 왕위 정치를 하게 되는 왕정이 부활하게 되고, 찰스 2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눈치가 있다면, 그지? 찰스 2세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앞에 있던 찰스 1세가 자기 맘대로 정치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회 말을 조금 잘 듣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이 찰스 2세라는 인물은 눈치가 없었나 봐. 그리고 이 찰스 2세랑 그의 뒤를 이었던 제임스 2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왕정이 부활되고 나서 다시 전제 정치를 실시하는 거야. 왜 신교 믿어? 라고 하면서, 신교 믿지 마, 칼뱅파 믿지 마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청교도를 억압하고, 우리는 가톨릭이 좋은데? 하면서 오히려 구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회 말을 또 안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에 대해서 영국 의회는
공화정도 문제가 있어서 기껏 왕정했더니 왕정하니까 또 전제정치하네 이 자식들 라고 하면서 전제정치를 비판하면서 태클을 걸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의회의 태클에 제임스 2세가 강력하게 반발했다면은 다시 의회파랑 왕당파가 나눠 싸웠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가 먼저 결정을 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결정하자. 제임스 2세 전제정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제정치를 하는 제임스 2세 폐위하겠습니다. 빵빵빵 하고 쫓아내는 거야. 자, 제임스 2세가 여기서 맞서 싸웠으면 전쟁이야.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 도망갑니다. 제임스 2세가 눈치가 있었나 봐. 목이 잘릴까봐 무섭겠지. 프랑스로 망명을 한 걸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의회가 사람들의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왕을 몰아냈어. 그지? 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자, 근데 이 상황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렸니? 청교도 전쟁처럼, 청교도 혁명처럼 막 내전을 했어? 전쟁을 했어? 아니지. 그래서 명예로운 과정을 통해서 왕을 몰아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왕을 쫓아낸 건 둘 다 똑같아. 의회가 중심이 돼서 왕을 쫓아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청교도혁명은 전쟁을 했고 명예혁명은 전쟁을 안 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야기를 해볼게. 명예혁명의 결과 제임스 2세가 몰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 2세와 그 다음 메리 2세의 남편이었던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이제 추대합니다. 자, 윌리엄과 메리 2세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도움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의회에 입김이 많이 작용했을 거야. 그래서 의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출하는 문서를 승인하게 되는데 그 문서가 그 유명한 별표 치십시오. 권리장전입니다. 자, 권리장전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야 돼.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구별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권리장전은. 자, 권리장전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 역시 위법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건 위법이다.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내용은 의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하지 않는다. 결국에 얘기하는 거 뭐야? 다 뭐가 중요한 거야? 의회 중요하지. 그치?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많이 보장하는 게 권리장전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왕정의 절대 군주가 있을 때 이 절대 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구가 뭐였니 혹시? 관료제랑 상비군 기억나? 관료 집단이었던 관료제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대인 상비군이 절대 군주를 뒷받침함으로써 절대 왕정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거잖아. 근데 볼까? 제 6조 볼게. 진짜 재밌어.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반이다. 절대 군주를 뒷받침하는 권력 기구의 대표였던 상비군조차도 지금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옛날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음으로써 이 사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절대 왕정식이랑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식이랑은 완전히 진짜 다른 세상이 된 거야, 정치적으로. 됐죠? 이해되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1조부터 9조의 내용도 여러분이 잘 보고 의회가 메인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잘 챙겨주세요. 자, 권리장전이 승인됨으로써 결국에 영국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냐?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입헌군주제. 군주, 왕, 군주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있습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야. 왕이 있어. 그런데 왕도 무엇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헌법,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왕을 제약할 수 있는 법률, 이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래, 의회.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의회, 사람들이 모인, 일반 시민들이 모인 의회가 절대 권력자였던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입헌군주제라는 거야. 여러분들, 명예혁명의 결과 영국에서 입헌군주제가 실시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들이 몇 있습니다. 영국에 아직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뭐 왕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정치는 의회에서 메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왕이 있지만 더 이상 절대 왕정이 아니야. 절대 군주가 아니야. 의회의 태클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법의 태클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그럼 명예혁명 뒤에는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봅시다. 자, 메리 2세가 죽고 나서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친척들을 안쳐야 됐어. 그래서 메리 2세의 동생이었던 앤 왕이 오릅니다. 앤 왕은 무슨 일을 했냐? 그 위에 있던 스코틀랜드 이제 완벽하게 병합해서 이 브리튼 섬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영 제국이 성립되었고 이 이후에 영국이 미친 듯이 바깥으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국을 영어로 부르는 말이 이거는 뭐 배경 지식 삼아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영국을 부르는 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영어로. 첫 번째가 뭘까? 유나이티드 킹덤 들어봤지? 두 번째 잉글랜드 그리고 세 번째 브리티시 브리튼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브리튼 그지? 근데 이게 다 세 개가 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영국을 지칭하긴 해.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랑 시스템이 조금 달라. 영국은 이 네 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합쳐진 게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이 이제 연합된 왕국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연합된 네 개의 나라를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우리 유나이티드 킹덤이 이 네 개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네 개는 월드컵도 따로 나오지, 그지?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랑 웨일즈랑 북아일랜드는 월드컵에 따로 참가합니다. 월드컵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 나와. 잉글랜드가 나오지. 자, 그럼 두 번째, 잉글랜드. 잉글랜드라고 말하면 사실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편의상 잉글랜드라고 얘기한 게 영국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잉글랜드라고 하면 사실 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였어? 브리튼. 브리튼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냐? 이 섬이 브리튼 섬이야. 브리티시 아일랜드. 그래서 또 브리튼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북아일랜드는 빼고 얘기하는 거야. 재밌지? 그래서 여러분 잘 그 차이점들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아까 아일랜드 점령에도 그렇고 여기 스코틀랜드랑 전쟁한 거, 스코틀랜드 병합한 거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좀 설명해주면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않고 들으세요. 자, 앤리왕 다음에 어떻게 됐냐? 더 재밌습니다. 앤리왕이 죽고 나서 역시 후사가 없어서 친척들 중에 누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찾고 찾다 보니까 먼 친척 중에 누가 있었냐? 독일에 있는 하노버공 조지 1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앉히는 거야. 그래서 왕에 앉혔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 이 사람은 독일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몰라. 영국 왕인데 영어를 못해 얘들아. 당연히 영국 정치에 관심도 없었겠지. 그치? 독일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왕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겠니? 아니겠지 당연히. 영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치를 주도했을 거야. 그래서 당시에 어떤 정치가 실시되냐? 동그라미 치세요.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는 뭐냐? 의회에서 의회 당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사람들이 지금도 당이 많지. 그 중에 다수당을 중심으로 그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간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뭐 정치 수업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각 책임제 역시 의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정치적 전통이 생기냐?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왕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절대군주랑은 완전 다른 거지 지금, 그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좋습니다. 자, 영국의 시민혁명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게. 자, 배경으로는 우리가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두 가지 세력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젠트리오, 둘째는 시민이다. 먼저 영국 혁명은 두 개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청교도 혁명에서는 전제정치에 대항해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크롬웰이었는데 크롬웰은 공화정을 실시했으나 그 자신이 독재정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 그가 사망하고 나서는 왕정이 부활했다. 그런데 이 왕정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등장한 왕들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다시 전제정치를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회가 멈춰! 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게 되니 그것이 바로 명예혁명이다. 좋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을 몰아내었다. 그 이후에 왕이 되게 된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는 의회가 제출했던 권리장전을 승인했는데 이 권리장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왕이 절대 왕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영국에서 실시된 정치 제도가 무엇이다? 절대군주, 전제군주, 아니라 무슨 군주? 입헌군주제. 괜찮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물론 영국의 시민혁명은
왕당파 내부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있었어. 그리고 어, 의회파 안에도 사실 시민이랑 젠트리가 아닌 사람들도 의회파에 속해 있고 했었어. 그래서 다른 시민혁명들이랑 다르게 진짜 완전히 시민들만 모여가지고 딱 했던 시민혁명의 진짜 오리지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시민혁명의 큰 범주 안에 영국의 시민혁명도 넣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한 겁니다. 교과서에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시민혁명에 누가 주도했는지, 그리고 2단계로 이루어진 영국의 시민혁명, 그리고 결과까지 한번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미국 혁명이나 그 뒤에 나오는 프랑스 혁명은 좀 더 전형적인 시민혁명의 형태를 띠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